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8일 오후 6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참전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했고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약 12,000명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이동이 시작되었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2,000명 주로 특수전을 담당하는 4개 여단이 파병되는 것으로 지금 정보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다면서 향후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파병의 동기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입니다. 12,000명을 파병한 데 따른 어떤 대가를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000명의 파병이 앞으로 김정은 정권에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병을 잘못하면은 망하는 수가 있어요. 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은 우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부도덕한 것이고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완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쳐들어가면은 젤렌스키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정권은 그냥 스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 국민의 결사항전에 직면하고 또 EU 국가와 미국이 적극적으로 무기를 대면서 이제는 비슷한 상황으로 교착전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 군 지역 한 서울 면적의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푸틴이 진원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진원전쟁. 그 여파로서 러시아와 접경 지역에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특히 스웨덴은 군사 강국입니다. 핀란드도 소련과 전쟁을 해가지고 아주 잘 싸웠던 전력이 있는 대단한 이 군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 걸로 봐서 이미 진 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에 김정은이가 일종의 용병 개념으로 12,000명을 보냈는데 이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20대겠죠. 20대. 그런데 북한의 20대도 남한의 20대처럼 상당히 그 반항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비교적. 그리고 이들은 처음으로 이제 외국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만약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게 되면은 이거는 김정은 정권의 아주 치부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포로들이 어떻게 정언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만방에 김정은 정권의 무자비성 정도가 아니라 아주 웃기는 실상이 등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체제 불안 요인이 될 겁니다. 이 12,000명이 항상 주둔하는 게 아니라 이 교대를 해줘야 됩니다. 군대는 교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연인원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러시아를 거쳐서 우크라이나 군과 싸운다? 그것은 외국 문물과 접하는 것이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에서 세상을 좀 넓게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선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것보다는 아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는 게 북한 군인들한테는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더 배불리 먹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5.16을 주도했던 그 청년 장교들은 그 중에 미국 유학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박정희 장군도 그랬고 김종필 장교도 그랬습니다. 이 50년대에 미국을 유학했던 한국의 장교단은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미국 역사상 제일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미국을 둘러보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 같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피 끓는 젊은 장교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깃들었겠습니까?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 의지에 불타게 되는 거죠. 이 수만 명이 연인원으로 수만 명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쌓은 북한 군인들이 북한으로 돌아오면은 그런 체제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현대전에 대한 경험 정도가 유리한 점이고 그 나머지는 다 저는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역사 흐름에서 지는 쪽에 서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갈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란, 러시아, 북한 정도가 한편입니다. 중국도 지금 이란 편을 든다든지 러시아 편을 적극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약 200개 되는 나라 중에서 북한이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 요 삼각 편대에 가담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2,000명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견은 김정은 정권을 폭파시킬 도화선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는 말이죠. 러시아는 침략전에서는 매우 약합니다. 외국을 이번처럼 침략한 전쟁에서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힌다는 그 양심의 가책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싸우지를 않아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1939년에서 40년 사이에 소련군이, 그때 러시아 아니고 소련이죠. 소련군이 그 자그마한 핀란드로 쳐들어갔다가 홀이 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기긴 이겼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979년에 당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게릴라전을 만나가지고 고전하다가 결국 10년 뒤에 물러났습니다. 그게 소련 붕괴의 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서 3일 만에 이긴다더니 지금 3년째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침략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북한이 지는 편에 서는 거죠. 푸틴과 김정은이가 같이 갈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재앙을 부를 것입니다. 그 반대로 1960년대 대한민국 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월남이 망하기는 했지만은 거기에 참전한 경험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은 전투력이 향상되었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물론이고 한국군과 미군이
그야말로 혈맹관계로서 같이 싸웠다는 이 동지의식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파병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고 파병을 잘하면 나라가 흥하는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